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가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친구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에 대해서 배웠죠? 요셉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우리 반 친구들이 역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다른 반 친구들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다가 또 죄수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애굽의 2인자 총리에 오르는 그런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42장에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형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 지내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요셉이 말한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은 뒤에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전에 있었던 풍년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만큼 아주 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애굽에서만 이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고 애굽의 주변의 모든 나라에도 아주 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고 오직 요셉의 말대로 곡식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저장해 놨던 애굽 땅에만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있는 가나안 땅 역시 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이었죠. 요셉을 제외해도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손자들까지 다 합치면 70명 정도가 되는 대식구였어요. 이 대식구가 살아가려면 하루에도 많은 양식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가면 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 형들도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멀어서 그랬는지 가서 사와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다그쳤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애굽에 가서 당장 먹을 것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을 애굽 땅에 이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을 유독 더 많이 사랑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막내 베냐민이었어요. 이제 요셉을 잃고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보내고 막내 베냐민은 집에 그냥 머물게 했어요. 어쨌든 이제 형들이 양식과 바꿀 돈을 챙기고 여행 갈 채비를 해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나귀를 타고 가도 한 3주 정도가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는데 드디어 형들이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애굽 땅 말고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먹을 걸 사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이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양식을 팔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맡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형들의 차례가 돼서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앞으로 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형들은 저기 저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애굽에 갔고
이제 30살, 30살 때 총리가 되고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갔으니까 적어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단장하고 옷도 입고 또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이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서로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의 형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아마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애굽에 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형들도 언젠가는 이 나라에 와서 먹을 걸 사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10명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우리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배웠던 요셉의 꿈이 이제 진짜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우리 친구들 자다가 가끔씩 꿈을 꾸면 아침에 어제 무슨 꿈을 꿨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요셉의 꿈은 어땠나요? 형들이 요셉을 대우해 주기는커녕 형들한테 요셉은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애굽에 팔렸고 거기서 이제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됐어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꿈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도 한 20년이 지나고 나면 가물가물해져서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잊지 않고 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은 약속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에이 약속 취소하면서 약속을 깨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형들에게 너희들은 양식을 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엿보기 위해서 온 정탐꾼들이다 라고 다그쳤어요.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12형제인데 지금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희 말이 만약에 사실이면 집에 남아있는 동생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형들을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3일이 지나고 요셉은 형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니네가 말한 그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사람도 죽고 너희들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했어요. 요셉의 말을 들은 이제 형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떠올랐어요. 형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감추려고 했었던 그렇지만 형들의 양심을 이렇게 계속 찌르면서 형들을 괴롭게 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라고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요셉 앞에서 털어놨어요. 물론 요셉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형들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는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외웠었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로 하여금 그 형들이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게 했어요. 형들의 말을 다 들은 요셉은 급하게 나가서 울고 다시 눈물을 닦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므온 형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선생님 같았으면은 20년 동안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한테 복수했을까요? 형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이 시몬을 위해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왔을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요절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절 다 외워오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